아니, 모르면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지금 바쁘니까 저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고민은 하고 물어보는 거냐며 화를 내는 사수. 질문 타이밍 찾기가 난감해서 결국 질문 안 했더니 질문 안 하고 마음대로 일했다고 혼나고 혼나면 움츠려들어 자존감 하락에 무한반복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고요? 저도 신입 때 똑같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회사 생활 7년 했던 사람이 신입사원이었던 저를 만난다면 상사에게 질문 이렇게 하라고 충고해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게 되면 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질문할 필요도 없이 상세하게 상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담근 신입이 알면 뭘 얼마나 알까요? 본인들도 신입 시절을 겪어봤을 터이니 가요한 마음을 이해하고 1부터 10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베스트겠죠. 허나 현실은 대충 말해놓고 찰떡같이 알아듣기를 원하는 사수들이 대부분이죠. 개인적으로 직급이 더 높고 돈을 많이 받는 건 업무를 능숙하게 다루고 책임감도 있기 때문도 있지만 신입들을 가르치고 양성하는 것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상사들은 바쁘단 핑계로 감정이 태도가 되어서 날마다 종잡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기술적인 측면을 얘기하기에 앞서 가져야 할 마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사들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개구리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저처럼 신입 시절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천사 같은 상사도 있지만 본인들이 하는 지시사항이 일반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인 것조차 인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철수님, 다음 주 킥오프 미팅 때 필요한 자료의 타사 레퍼런스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준비하던 보고서는 홀딩하고 이것부터 요청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면 같은 한국인인데도 이게 무슨 말이지?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회사 생활하며 사용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신입들이 이 말을 모를 것조차 감이 없는 겁니다. 이럴 때 마음가짐은 아씨, 난 왜 이런 것도 모르지? 난 왜 바본가? 라고 생각하며 자책하기보다는 빨리 회사 생활에 익숙해져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스스로 프로라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켜야 합니다. 아니 선생님, 나는 아직 배운 것도 없고 이제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인데 아마추어지 프로라뇨. 무슨 말씀이시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달라지고 질문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에 관계없이 우리는 지금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원처럼 돈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싸비 뭐예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받고 있는 이상 지식과 경험의 유무와 관계없이 스스로를 프로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르는 점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이 두 가지의 마인드 세팅만 되어도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갑니다. 이런 마인드 세팅을 해야만 한국인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한국어를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프로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업무에 대한 오너십을 갖게 되기에 업무에 대한 실력은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 이것만 해도 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 마법의 질문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 걸까요? 두 번째,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입니다. 제가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김치찌개를 끓인다고 가정해 봅시다. 같은 김치찌개를 끓여도 집에서 혼자 먹을 용도인지 집들이 용도로 끓여 먹는 건지 손님에게 판매할 용도로 끓이는 김치찌개인지에 따라서 만드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혼자 끓여 먹을 용도라면 부족하더라도 집에 있는 재료로 끓여서 한 끼 때우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집들이 용도로 끓일 때는 조금 더 예쁜 냄비나 그릇에 담아서 마지막 활용점정으로 굵은 고추를 썰어 데코를 하겠죠. 손님에게 판매할 용도라면 맛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에 다소 해가 되더라도 설탕과 다시다를 넉넉히 넣어서 맛을 잡을 것입니다. 이처럼 김치찌개 하나만 끓여도 같은 김치랑 돼지고기로 요리를 해도 용도에 따라서 준비 과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연간의 업무에 익숙해진 상사는 업무를 지시할 때 상세히 말하지 않고 지시한 업무가 너무 당연해서 축약된 형태로 전달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한국어의 특성상 주어나 목적어가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회사의 프로세스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신입사원은 한 번 더 질문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라고 시킬 때 어디에 쓰실 건가요? 질문했을 때 거래처에 내일까지 보내려고 한다면 외부에 나가는 문서이기 때문에 최대한 디자인에 신경을 쓰고요. 내일 오전 회의 시간에 사용하려고 라는 답변을 듣게 되면 요점을 찾기 쉽게 목차에 힘을 줍니다.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질문만 해도 의사소통이 간결해지고 업무를 주도할 수 있고 방향성에 따라 나의 창의성까지 가미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입니다. 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친구랑 약속을 잡았을 때 약속 시간까지 몇 시간 남았는지를 확인해야 언제까지 게으름을 부리고 씻어야 할지,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릴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제 시간에 나갈 수 있게 되고요. 그러나 시간 계산 잘못해서 늦게 나가면 친구한테 쌍욕을 먹는 겁니다. 우정을 나눈 친구조차도 약속 시간을 어기게 되면 이런 태도로 나오기 십상인데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많고 업무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그러나 부딪히고 제 시간 내에 준수하려는 태도는 업무가 능숙하든 능숙하지 않든 프로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언제까지 업무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확보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고 업무에 들어가는 것과 그것도 모르고 업무를 하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특히나 시간이 흐를수록 태도가 습관이 되어서 더 심해집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상사에게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마인드 세팅에 대해 다뤘습니다.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신입이기 때문에 사소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로서의 마음가짐과 오너십을 가지라는 게 어쩌면 무리한 요구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 스스로를 담금질한다는 자세로 생각하면 이런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여러분의 커리어를 더욱 빛나게 해줄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신입분들이 회사 생활 잘할 수 있게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준비하겠습니다.